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다시 귀신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흡혈귀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굉장히 넓은 자연에 우리는 자연에 살고 있는 소주입니다. 소주가 살고 있는 이 물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자연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기운들, 귀, 영,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있고, 그리고 근데 그 기운이 무의식적인 영역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넓은 자연의 기운이 사람이라는 소주한테 보이지 않게 끼쳐줄 수 있는 영향력은 크다 했습니다. 그거를 또 많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귀신과 어떤 특히나 귀신 중에서 흡혈귀가 있습니다. 흡혈귀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흡혈귀만의 어떤 특색은 흡혈귀는 살아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흡혈귀, 혈을 마셔야 합니다. 즉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 산자의 생명체의 피를 마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귀신을 바로 흡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피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액체고 막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마다 생명체마다 성향이 다른데 조금 막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막 역동적인 사람이 있는데 역동적인 사람은 그만큼 피가 들끓고 굉장히 피가 칼칼칼칼 들끓고 특히나 신체 중에서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빨간색인 불의 기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은 생명력이 강하고 피가 들끓어요. 그래서 이 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이 생명력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몸이 굉장히 아파지겠죠.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란에서 어떤 항아리가 발견이 되는데 그 항아리에는 피를 빨아먹는 괴물과 어떤 남자가 싸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릴리투라는 바빌로니아 신화 어떤 신의 이야기,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신의 이야기인 신화에는 귀신들과 괴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릴리투는 굉장히 어린 피, 굉장히 그런 어리고 깨끗한 피, 어떤 그러한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고 흡혈귀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흡혈귀는 유럽의 어떤 외국 문명의 소산이고 어느 나라든지 어떤 귀신 이야기가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과 샤머니즘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비물리의 세계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사람이 비물리의 기운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영가들이 귀신이 바로 흡혈귀와 괴물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부정영가는 귀신이 굉장히 많지만 그 A라는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귀신도 있고 일단은 귀신 자체를 본다는 거, 귀신을 탄다는 것은 귀신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살아있는 경우인데도 정말로 체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너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그거는 일단 체질적으로 한 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부분이 장점인데 부정적으로 변질이 되게 된다 했잖아요. 너무 많게 되면 다른 기능도 많이 눌리키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부정적인 영가들이 보이게 되고 특히나 모르는 귀신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아는 귀신도 무섭지만 모르는 귀신은 일단은 그 부정적인 기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원인 모를 고통에 계속 휩싸여서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하였고 바로 부정영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님 귀신입니다. 굉장히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일을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부정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의 귀신이 바로 흡혈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영가입니다. 그래서 8세기 때 호메로스의 여러 가지 책에서 이제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디세이아라는 책에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도와줄 영을 부르는 거는 지금 수호령을 찾는 거죠. 영을 부르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굉장히 피를 모았다라는 피를 이렇게 갖다 놓고 부정영가를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은 헤카테의 여신의 딸인 엠푸사가 있는데, 엠푸사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발 위에는 사람인데 몸 발이요 청동인 거예요. 청동인 괴물이었습니다. 청동인 괴물인 엠푸사는 막 예뻤습니다. 겉모습. 근데 막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예쁜 여자로 변신을 했지만 사실은 괴물이었던 엠푸사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라미아도 유명한데요. 라미아는 벨루스 왕의 딸인 공주로서 제우스라는 신이랑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갖게 되는데, 제우스는 이미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부인이 바로 이, 가만히 안 놔뒀겠죠.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해코지를 하여서 이 라미아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바로 다른 사람의 혀를 빠는 귀신으로, 괴물로 변신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미아라는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 그래서 사람이 형 카르마 내에서의 삶, 이 현재 물리의 세계에서 오감을 가지고 그렇게 소우주로서 예쁘게 살아가는데, 이 카르마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이제 사후에 어떻게 해야 해, 어떤 그 비물리의 세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옛날에 어느 나라든지 그 사후 세계 문화가, 특히나 이집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후 세계를 크게 생각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미이라를 시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렇게 미라 처리를 해서, 왜냐면 부활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오시리스의 신처럼 부활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러한 관념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제2카르마.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인 사후세계를 이야기할 때, 사후세계가 성립이 되려면, 사후에도 살아가려는 그런 세계를 열어갈 거를 성립을 하려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기운이 들어와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관념이, 이러한 믿음이 바로 신플란톤주의식의 이러한 개념이요. 흡혈귀, 귀신, 괴물, 요괴, 부정영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정영가에 대한 믿음에 더욱더 증폭을 시키고, 확실하다, 사후세계가 있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부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없어지잖아요. 사람의 신체 카르마는 기한을 가지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특성은 없어지지만 소울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울은 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서 최후의 심판에서 부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유럽에서 지금 귀신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바빌로니아 신화, 릴리투라는 귀신, 막 괴물, 청동발, 막 그런 어떤 라미아, 여러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 흡혈귀는 대체 누굴까요? 흡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귀는 바로 기운입니다. 사람은 음양오행의 혼재로서 양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음기가 많아지면 많이 힘들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소울이나 영은, 부정영과는 100% 음기잖아요. 100% 음기고, 체를 가지고 살다가 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에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는요, 흡혈귀도 부정영과도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불쌍한 존재죠. 왜냐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울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응당 별이잖아요. 이 응당 맞게 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연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이치에 맞게, 순서에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계에도 이 형카르마 내에서도 이제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형카르마 내에서도 어떤 힘이 없고, 저 세계로도 돌아가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형카르마 내를 빙빙빙빙 돌다가 굉장히 힘든 사람 있잖아요. 체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사람한테 고여서 그렇게 그 사람의 기운, 양기를 달라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양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소울입니다. 별이 제 위치를 못 찾고 못 돌아가고 있는 소울이 바로 흡혈귀 부정영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들어온 잡기고 손님 귀신이고 부정영가입니다. 그래서 1818년에 프랑스의 마법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악마의 사전이라는 책에는 어떤 그 나라의 이제 외국 이야기입니다. 파문을 당하고 죽었어요. 한 기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죽어서 매장을 했어요.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그냥 그 사람 죽었는데 난 그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신들의 농담, 잉글랜드의 역사라는 책에는 공동묘지에서 이제 이 흡혈귀 귀신이 무덤에서 나온다. 무덤에서 나와서 가까운 이를 괴롭히고 특히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 사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연발적으로 낀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어떤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여러 의문사를 일으켰고, 그래서 한번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하고 간을 다시 열어보잖아요. 간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신기한 게 분명히 죽은 자의 그 시체가 손상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백방 흡혈귀의 영향력을 받고 흡혈귀가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요, 분명히 그것을 그 채를 어떻게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하고, 14세기에는 동부 프로이센이랑 보헤미아 지역에는요, 이러한 흡혈귀에 대한 유령과 괴물에 대한 어떤 귀신, 흡혈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왜냐면 그때 14세기 당시에 그 지역에 연쇄적으로 전염병이 일게 되고 흑사병이 일어서 굉장히 전체가 그 지역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 병에 옮은 거예요. 전염병에 옮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있고 거의 다 많이 죽었고, 다 죽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막 그 당시가 어수선해가지고 그냥 생매장 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한번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손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안 죽은 경우도 있고 죽은 경우도 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체크를 안 해서. 그래서 살아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잘 없지만 그런 경우 있다잖아요. 살아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간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데 간에 들어간 경우, 거기서 안에서 또 그렇게 깨어나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나 간에 묻힌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죽게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14세기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흑사병이랑 전염병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거 분명히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귀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요 프랑스의 유명한 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드레는요 여러 가지 흡혈귀 이야기야 어떤 소설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귀신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질드레는요. 질드레가 한 소설가인 라바도 질드레를 달았습니다. 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달았는데 질드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기에 감염된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하였고, 원래는 잔다르크의 경비병이었고 프랑스의 장군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술을 막 배운 거예요. 막 연금술을 하다가 철학자의 돌이라는 어떤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막 그런 연금술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으로 이 질드레가 야만적으로 막 성격이 그렇게 되더니 막 눈이 막 뒤집히더니 300명을 죽인 거예요. 이 질드레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질드레 사람 아니다. 질드레는 분명히 어디에 감염된 그런 존재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설에서 질드레를 흡혈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왕자 블라드 페테스도 유명해요. 두 개의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한 개는 뭐 말뚝박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하나는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큘라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드라큘라가 굉장히 공포를 주는 귀신,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침입에 맞서서 싸운 이 사람은 유명한 어떤 굉장한 어떤 민족의 영웅이었고, 영웅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근데 굉장히 폭군이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수천 명을 말뚝에 박은 잔혹한 폭군이었고, 흡혈귀 이야기에서 이 드라큘라랑 질드레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외국에서 이런 귀신 이야기가, 어떤 막 피를 빨아먹는 귀신 이야기가, 괴물 이야기가 성행을 하니까 1728년 옛날이죠. 그때 미하엘 람프트라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영가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거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부정영가가 형태가 없잖아요. 100% 옮기고 형태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줄까요? 별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부정연가는 귀신 자체가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라고 이렇게 미하엘 람포트가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18세기에 들어가서 또다시 귀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니까 정리를 합니다. 흡혈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흡혈귀가 누구냐니까 시체로 죽은 자한테 들어온 부정연가다. 맞습니다. 부정연가. 그 죽은 이한테는 당연히 부정연가가 꼬이지만 살아있어도 어떤 연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그 특정 살해 기운 때문에 많이 고인다 했죠. 많이 이렇게 낄 때 그렇게 끼어 있는 부정연가고, 두 번째,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기를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귀신이 정말로 우리 파갖고 피를 빨아먹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인 게, 부정연가가 사람의 체질 근방에 사람이 한 체질이 너무 많아지면 체질적으로 너무 차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죠. 차지거나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그 비대한 기운에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보이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즉 물리의 세계에서 열어나가야 할 주식을 못하게 놀리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기를 갖고 있고 뭐 어떤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카르마에 따른 자신만의 특화된 장점을 갉아먹어서 못하게끔 하고, 뭔가를 잘하는 걸 못하게끔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물하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나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안 되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끼쳐줄 수 있는 파장도 큽니다. 부정연가의 존재로 인해서, 그리고 흡혈귀의 존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도 계속 끼쳐줄 수 있는 영향력과 건강적인 부분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당연히 금전도 막히고 다 막히게 되어서 굉장히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렇게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즉, 두 번째,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 정말로 피를 빨진 않지만 양기를 빨아먹습니다. 부정연가는 양기를 빨아먹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흡혈귀에 감염된 희생자도 죽은 다음에 흡혈귀가 된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 파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돼요. 그 다음, 그래서 흔히 유명한 게 흡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많이 알려진 게 성수랑 성찬용 빵이랑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거하냐면 그 기에 감염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을 터뜨려야 합니다. 심장을 터뜨려야 하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매장을 한 지 몇 주가 지나도 사체가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흡혈귀에 감염된 거고, 일단 머리털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머리숱이 많다고 그럼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머리털이 비정상적으로 털이 많고 눈썹이 굉장히 많고, 눈썹이 저도 많거든요. 손바닥에까지 털이 있는 거야. 흡혈귀에 감염된 거, 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기의 무덤을 찾기 위해, 근데 이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게, 공동묘지에 가면 기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거기 그 땅에 음기를 그렇게 묻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음기가 고이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고이겠어요. 흡혈귀의 무덤을 찾는다는 말이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 공동묘지에 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 여자가 예를 들면 막 말을 타고 막 그 동물이 알아보는 거예요. 말이 귀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막 이 얘기는 정말 많잖아요. 공동묘지에 그 묘지에 구멍이 있어서 귀가 들락날락,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락날락해요. 그 부정연가에 얼마나 많이 고이겠어요. 고였다가 빠져도 고였다가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귀가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멍뿐만 아니라 거기 다 고여있겠죠. 공동묘지 자체에.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흡혈귀 된 거예요? 죽었다 했잖아요. 귀신이라고요. 죽은 기운입니다. 기운이고, 죽었는데 안 좋게 또 죽은 거예요. 또 파문, 자살, 맞아서 사망을 하거나, 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던 거, 치아가 있었던 거, 그리고 대망막, 머리에 굉장히 엷은 막이 있었던 거예요. 흡혈귀가 되는 그러한 어떤 조건.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샤머니즘과 민간 신앙이 있고, 옛날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힘든 카르마에 봉착했을 때, 연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았을 때 바로 샤머니즘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의 민간 신앙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시 신앙 어떤 거 막 이렇게 부적을 막 이렇게 해서 태워서 먹고 막 이상한 거 많았죠. 막 집에
막 그런 거 안 좋은 기운을 꼬이지 말라고 여러 가지 꽃잎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갖고 갖다 놓기도 하고 말린 꽃잎 같은 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어떤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신을 무서워하여서 시체에 그렇게 해도 고여요. 굉장히 음기 덩어리인데 안 고이겠어요? 돼지비계를 칠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 문화 있었고 육에 고이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기운이 마늘 뿌리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시체 옆에 빵 조각을 넣거나 독일 같은 경우는 레몬 조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그러한 사체에 혹시 또 다른 기가 고여서 그렇게 다시 막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의심되는 사체 옆에다가 긴 양말로 돌돌돌돌 많은 그러한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묘지에 은기가 엄청 많죠. 기가 엄청 많죠. 양귀비 씨앗이나 찔레가시를 팍 뿌려놓고 그러면 귀신이 그것을 주워간다고 하여서 공동묘지에 뿌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걸어두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방에 일단 집이 음의 결정체잖아요. 집도 막 그렇게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운기가 많이 고이고 외부에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고 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청소하고 환기를 하고 정리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에 마늘 줄기를 걸거나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그런 거 민간신앙 창이나 굴뚝이나 열쇠 구멍 같은 데로 안 좋은 기운이 열쇠 구멍은 너무 무섭잖아요. 거기다가 막 그렇게 마늘을 문지르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그러한 문화가 어느 나라에든지 그렇게 특히나 유럽에서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이 흡혈귀 어떻게 제거하냐 했을 때 잘 알려진 외국의 미신으로는 나무 말뚝을 심장에 박아서 제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민간적인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불가능합니다. 고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노력해서 일시적으로 털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특성이 너무나 강하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어떤 기운적인 부분이나 특히나 만약에 죽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가 고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음기에 그런 기운의 덩어리에 비슷한 기운이 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기운이 너무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때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대학가나 지성인들이나 문학인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두꺼운 책 끼고 있는 문학인들 사이에서 이 흡혈귀 이야기는 완전 꿀잼 너무 재밌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때 이야기 너무나 인기몰이를 하고 폭발을 하는데 다시 19세기가 들어오면서 유럽이 산업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너무나 기술이 또 발달되고 너무나 좋은 어떤 문화나 양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귀신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은 그냥 미신이야, 옛것이야,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눌리키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후에 다시 또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외국에서도 무서운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 괴물 이야기 천국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또 1897년에 가장 유명한 이제 흡혈귀 귀신 이야기에서 유명한 게 바로 질들의 이야기랑 드라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커라는 진짜 스토커가 아니고 이름입니다. 스토커가 작가였습니다. 작가가 쓴 드라큘라라는 이 이야기가 인기몰이에 완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귀신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 중에서 인기 폭발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A라는 한 법률가가 있었는데 드라큘라라는 백작을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다른 지역으로 왔어요. 백작을 만나러. 근데 백작이 저 드라큘라가 저 이제 토지를 구입하고 싶은데 영국의 땅을 구입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 몇 번 만나게 됩니다. 이 법률가가. 근데 이상하게 뭔가 겪어볼수록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한 행동도 그렇고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피를 봤는데 이 드라큘라가 막 눈알이 뒤집히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드라큘라가 귀신인 거죠. 산송장이었고 피만 보면 막 이렇게 되고 드라큘라가 그래서 여기서 이 책 이야기에서 루시라는 여인이 희생타가 타켓이 당해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이 드라큘라한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커랑 이제 이 이야기에서 미나랑 바넬싱이랑 이 법률가랑 모리스랑 여러 일동들이 이 드라큘라 백작 잡아야 된다 해서
흡혈귀를 어떻게 잡았냐면, 흔히 알려진 흡혈귀 제거하는 방법이, 이 지금 드라큘라가 채를 갖고 있는데 이 흡혈귀한테 감염됐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을 뚫어버렸어요. 심장을 뚫어서 죄로 변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나 그러한 어떤 이런 귀신 이야기야, 괴물 이야기와 어떤 부정연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재미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유 없이 아프게 되고,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 어떤 그 일대에서 인근의 사람들이 막 연쇄적으로 병에 걸려서 병이 막 퍼지게 되고, 특히나 어떤 전염병이 돌고 흑사병이 돌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됐을 때는, 그러한 특히나 그 사람 체질이 그거로 비례됐을 때, 다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비슷하게 됐을 때 한쪽 기운이 너무 많아져서 살해 기운이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 갖고 있는 체질이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부정연가가 고이게 되면서 더 증폭된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부정연가가 고여서 더 증폭돼서 여러 가지 어떤 연쇄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끼쳐줄 수 있는 영향력, 그 사람이 건강적으로 너무나 안 좋게 돼서 끼쳐줄 수 있는 영향력과 그 연쇄적으로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는 그런 또 고통도 크죠. 그 A라는 카르마가 그렇게 되어버리면서 겪는 고통도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연가는 실제입니다. 정말로 부정연가가 그런 굉장한 영향력, 주변에 끼쳐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특정 체질에 고일 수 있는 게 크고, 당연히 사망을 하고 죽은 이유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외국의 이야기에서는 공동묘지에 묘지에 구멍이 있어서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이 감염된 놈을 찾는다, 말이 찾는다 하지만은 찾기야 찾지만은 일단은 찾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득실득실 천국입니다. 거기는 공동묘지나 그런 데는 은기 천국이고, 그 이야기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미니멀하게 귀엽게 나온 이야기고, 아주 축소돼서 나온 이야기판이고, 흡혈귀가 상징을 하는 외국 괴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연가와 손님 귀신과 그런 안 좋은 기운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외국 문화의 산물이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